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선크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여름에만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년씩 쓰기도 하죠. 네. 그런데 선크림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오래 두고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 제품을 바르고 다니다 보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피부암 발생 위험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2, 3년간 사용을 하고요. 용기를 개봉한 이후에는 가급적 1년 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97%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혀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사가 약속한 130개 공약 가운데 14개를 완료 또는 이행했고 112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96.9%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증평인삼 6차 산업화와 청주공항에서 천안 간 복선철도 건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청주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등 4가지입니다. 위원들은 방사강 가속기 유치와 충북선 고속화,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히 마련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선 7기 2년간 21조 3천억 원이라는 도정사당 체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도민들이 충북의 위상이 높아짐을 체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자평에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과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는 제자리 걸음이고 충북선 고속화는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단양군 의료원 건립이나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등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정부 협조가 어려워진 6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아예 공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심의 과정에서 의료원은 권역별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200 내지 300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선책으로 공약 이행을 비교적 긍정평가한 위원들은 코로나19가 앞으로 공약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그제 청주시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에서 노르웨이의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출품작이 당선됐는데요. 신청사는 천년고도 청주시의 역사와 북유럽 건축 양식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그린우드는 청주시 신청사를 조선시대 서원의 모습을 모티브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건물의 곡선형 상층부는 한옥의 기와를 얹은 듯 구현했고 곳곳의 정원은 천년고도 청주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 가운데 자리한 본관 건물은 청주의 상징인 직지서적을 쌓아놓은 듯 보이고 북유럽 건축가답게 높이 솟은 깃대 모양의 상징물은 내부 채광을 중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관동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담장이 없어 청사로의 접근성도 강화했습니다. 존치 대상인 4층짜리 현 청사 본관동은 원형인 3층까지만 보존해 활용합니다. 병선서원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이기 때문에 병선서원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표피에 대한 것도 한국의 기와의 선을 따서 그 곡선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걸로 해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투명한 국제 공모 절차를 거쳐 설계안이 나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청주병원 등 일부에서 행정 소송이 벌어지는 등 보상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강제 퇴거 등의 잡음이 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되면 청주시청 건립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또 7층짜리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 최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추가로 제출하게 한 600분의 1 압축 모형도에서도
신청사는 북쪽에서 바라볼 때 49층 아파트에 완전히 가려지고 다소는 압도된 듯해 보였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이후 의붓아들 살해 의혹까지 받아온 고유정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청주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 사건인 의붓아들의 죽음은 이번에도 고유정의 범행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다 질식해 숨진 건 맞지만 아이 스스로 질식했을 수 있다는 점과 현 남편의 잠버릇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사망 추정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고 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관계 등을 보면 살인 동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의붓아들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유정의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왔습니다. 의붓아들 시신 부검에 참여했던 전문의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누군가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마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붓아들 사망은 원인을 찾고도 범인은 가려내지 못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지난 1일 청주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SUV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했고 부상자가 진단서를 끊지 않아 다행히 소방관들이 책임을 면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소방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출동하던 소방차가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일 KTX 오송역에 화재를 진압하려 가던 소방차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려다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벌 여부를 검토하던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부상이 경미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화재 출동 지령서와 무전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출동 지령서 그리고 화재 사건 상황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처벌을 피했지만 전국적으로 소방차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에서 소방차 과실로 인정된 비율이 88.5%에 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이나 앞지르기 등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지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대 과실의 경우 긴급 차량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충북소방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조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소방 구조 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사고 면책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어느 칼럼니스트가 도서관 대출자보다 혈액원 헌혈자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했다는데요. 매주 수요일 제천시민 헌혈자의 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천시 적십자 봉사관 앞입니다. 매주 수요일 제천시민 헌혈의 날을 맞아 헌혈에 나선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학생에서부터 공무원, 적십자 봉사대원들까지 혈액 수급 위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문자로 이렇게 피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가 와서 그래도 이렇게 수혈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생각보다 많아서 대기 시간 있을지도 몰랐고
사람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더더욱 자주 가야겠구나 생각 들고. 헌혈의 집이 없는 제천시에 헌혈버스가 출동한 것이 올 상반기에만 벌써 57번째. 제천시청을 비롯해 학교와 군부대, 기업까지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한 결과 충북에서 가장 많은 헌혈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6월부터 현재까지 150여 명이 동참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626명이 사랑의 헌혈 행사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하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 부족상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적립사와 제천시와 시민과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위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 우리 가족의 귀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